대부분의 학술적 글쓰기는 그게 소재야. 학술적 글쓰기는 포함한데 구성하는 거. 주장을 구성해야 돼. 주장을 구성하거나 어떤 입장을 뒷받침하는 걸 포함해. 뭐에 관한 거냐면 어떤 질문이나 어떤 주제에 관한 주장을 구성하거나 어떤 질문이나 어떤 주제에 관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걸 포함해야 한다고. 내가 어떤 주장을 펼치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주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근데 이것은 요구한데 명확한 구조화를 요구한다고. 명확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하면서 너의 모든 요점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어디에? 너의 주장과 입장에. 어떻게 보면 이게 뒷받침 문장이죠. 주장이 있다고. 주장. 내가 주장을 봐. 뭐뭐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요점이 있다고. 그럼 요점들이 그 주장과 당연히 직접적으로 연결돼야죠. 맞아요? 그러한 명확한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학술적 글쓰기. 그래서 서양의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일단 똑같죠. 서양이든 어쩌든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선형적 방식이 linear style 이 선형적 방식이 선호된대. 근데 이 선형적 방식 거기에서는 여기 말한 거야. 그 선형적 방식 거기에서는 한 가지 요점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unambiguously 모호하지 않게 이게 연결되는 이어지네. 다음으로 이어진다. 다음 요점으로 이어진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요점이 모여가지고 주장을 뒷받침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가 없대? 요점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요점이 직접적으로 모호하지 않게 다음 요점으로 연결된다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점이 있으면 이 요점이 연결된다고. 그 다음 또 연결된다. 그 다음 요점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떤 상태냐면 여지가 거의 없대. 뭐에 대한 여지가 없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어떤 일? 주제에서 벗어나기라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연결된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선형적 방식 똑같은 거죠. 이런 선형적 방식. 그러니까 이런 선형적 방식에서는 이거야 한다. 이런 선형적 글쓰기 방식에서는 내 주장을 펼치는데 내 주장 안에 여러 가지 요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요점이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개소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버려. 디그레이션.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날 일이 없다고. 개소리를 못한다고. 오케이? 주제에서 벗어나기 라는 일이 여지가 없다고. 발생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 구성은 달려있대. 근데 잠깐만 약간 그래픽 달라져. 여기서 헤이! 여기서 약간 그래픽 달라져.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구성하는 방식은 달라져. 그 목적이 뭐의 목적? 그 장문 글쓰기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글쓰기 장문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즉 그게 뭔 말인지 선생님? 문학 비평은 다른 구조를 갖는다고.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뭐와? 화학 보고도 하는 거. 소설 쓰고 있다고 내가 소설 쓰는 것과 어떤 신문 기사를 쓰거나 글쓰기 방식이 같냐고. 다르다고. 그래서 학문 분야를 배우는 것의 일부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학문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거의 일부가 뭐냐면 바로 배우는 거야. 뭐를? 글을 작성하는 거. 글을 구성하는 걸 배우는 건데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그 과목에 적합하게 배우는 거야. 글쓰기를 그 과목에 맞게 배워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쓰는 것과 시를 쓰는 것과 소설을 쓰는 게 그 과목 맞게 다 다르게 써야 한다 이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잠깐 표시해야 돼 이거. 그 과목에 맞게 써야 한다고. 그 과목마다 다르다 이 말이야. 글쓰기 방식이 그 과목마다 다르다고. 오케이?
예를 들면 내 과목이래. 이 필차에 과목이 있나봐. 내 과목인데 응용 언어학이라는 과목이 있대. 내 과목에서의 학술적 글쓰기는 학술 논문은 보통 가지고 있대. 뭐를? 단원들을 가지고 있대. 예를 들면 서론, 문헌, 조사, 토론, 결론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단원을 갖고 있다고. 근데 그 여러 가지 단원들은 이게 이거야. 서론 쉽게 말하면 서론, 본론, 결론 쉽게 말하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이런 서론, 본론, 결론은 이런 단원들은 일반적으로 사인포스트 방향이 표시된다고. 방향이 표시된다. 뭘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근데 그 제목은 뭐냐면 이 논문의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 명시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방향 표시가 된다고. 제목이 아예 달려있다고. 이 제목이 달려있다니까? 논문을 쓴단 말이야. 내가 지금 대학교 가고 논문을 쓴다고. 논문을 쓸 때 먼저 서론이라고 제목이 달려있다고 아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헌 조사. 그 다음 세 번째 제목은 토론. 마지막 결론 이렇게 아예 제목 자체가 달려있다고. 그런 식으로 방향이 표시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논문이잖아요. 이 논문은 뭐예요 지금? 이거죠. 응용 언어학에서의 그 논문. 그 논문의 글쓰기. 이 글쓰기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명시적이게 분명하게 밝혀준다 이 말이야. 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써있는 게. 근데 이게 이렇게 글 쓰는 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잖아. 맞아? 이 과목. 잠깐만. 과목은 파란색 꺽쇠인데. 아니. 그래?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싶으면 그런 글쓰기에서는 소설 글쓰기, 과학 논문적인 글쓰기에서는 이런 단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글쓰기 방식이 서론, 본론, 결론 형태를 띄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그게 명백하게 이해가 된다고. 학문적 글쓰기는 주장을 명확히 전개하기 위해서 선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학문 분야별로 고유한 구조를 따른다고.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소설 글쓰기, 논문 글쓰기, 신문 기사 글쓰기 다 다르다고. 소설을 이런 식으로 쓰겠냐? 네. 소설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요? 안 쓴다고. 이렇게 다르다고. 논문이니까 이렇게 써야지만 명시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 구조를 따라야 된다고. 그래야 독자가 이해를 한다고. involve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in을 취해. in. involve라는 동사는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ing를 쓴다고. 부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뒷받침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여기 괄호 있잖아. 여기 괄호 생략돼 있다. 이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일부 질문이나 주제에 관한 주장 이 말이라고. 근데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 뒤에다가 써놨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질문에 관한 주장 또는 질문에 관한 입장 이 말이라고. 자, 이 문장은 좀 외워주는 게 좋죠. 왜? 왜 그래? with 목적어 분사가 나왔어. 문법적 용어는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데 목적어가 분사한 채로 분사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요점이 너의 주장이나 입장에 연결되는 거니까 PP를 써야 된다 말이야. ing 하면 시험 문제 틀린다고. 커넥팅 하면 안 된다. 요점이 연결하다가 아니라 요점이 직접 연결되는 거니까 너의 주장이나 입장에 연결되는 거니까 PP.
선언적 방식이 선호된다. BBB 상태. 그 다음 콤마 위치, 만약에 이 위치가 관계대명사라면 잠깐 봐봐. 이 위치가 관계대명사라면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해야 돼.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뒷문장이 주어,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주어, 동사, 목적어.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 완전해! 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쓸 수가 없다고. 그럼 우리 뭘 써야 돼? 관계부사 써야 한다. 왜? 그럼 이 선생님, 이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뭔데요? 선생님, 이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뭐야? 이 선언적 방식. 그래서 선생님, 파란색 내용을 아까 표시했죠? 이거라니까? 이걸 지칭한다고. 이게 이거로. 근데 거기에서는, 근데 그 선언적 방식에서는 이 말이야. 이런 선언적 방식에서는 벗어날 일이 있어 없어? 벗어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with little room이야. 거의 0이요. 여기다 few 쓰면 안 돼. 잘 봐. 제발 few 쓰면 안 돼. 왜? 근데 왜 안 돼요? 근데 차이를 아냐? 릴과 few의 차이가 뭐야? 릴은 뒤에 셀 수 없는 명사야. few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나와. 즉! 이 room이라는 거 여지가 없다. 여지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여지는 셀 수 있는 명사야? 없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 써야 돼? 릴을 써야 한다고. 됐어요? 내가 이걸 말을 안 해주면 절대 몰라. 이걸 바꿔놨을 때. 오케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 짓거리 하면 안 되니까 뭐 룸스 안 된다고. 이것도 안 된다고. 퓨어도 안 되고 룸스도 안 된다고. 룸이라는 건 방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룸이라는 게 셀 수 있는 명사를 쓰면 방이라는 거야.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를 써야지만 여지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지금 ly가 붙어있어. 부사. 적합하게 적절하게라는 부사가 붙어있다고. aid라고. 여기에 왜 aid를 쓰는 거야? 이 적절하게 배우는 거거든. 그 과목에 적합하게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다 반드시 부사를 써야 돼. 이 동명사를 수식하고 있다고. 이 부사가. 오케이? 형용사 쓰지 마라 이 말이야. 여기에 ly 없으면 틀리다고. 그러면 수일치죠. 학술 논문들은 주어가 복수니까 have를 써야죠. 네? 주어가 복수니까 have를 써야 된다고. 수일치. 그리고 나서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이게 선행사가 뭔데? 야로 이 단원들. 야라고. 절대 안에는 컴마 대상 안 되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에서 컴마 대상 안 된다. 컴마 위치만 가능하고. 그다음 이 단원이 이러한 제목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표시가 되는 거야? 표시가 되는 거니까 assign positive, BBB 상태. 마지막 이 뜻은 뭐야? 뒤에 동사 나왔네.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 만든다. 그 논문의 구성을 이게 목적어야. 그 논문의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 implicit라는 건 암묵적인, 암시적인이라는 뜻이야. 암묵적인, 암시적인. explicit는 명시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틀렸고, 지금 우리가 이런 글쓰기 쓰는 게 우리가 토론 문헌조사, 토론 결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글 쓰는 논문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 논문의 구성을 애매하게 만들라는 거야. 분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explicit로. 그다음에 내가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형용사를 써야 한다고. 뭘 하면 안 돼? 보호자리에 형용사를 쓴다. 시험 문제가 뭐야? 부사 ly 하면 안 된다고. explicitly 하면 안 된다고.